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안이든 학교 밖이든 시간과 장소는 언제 어디서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 폭력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학교 폭력을 당한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어야만 합니다. 유치원생은 해당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학교 폭력을 저지른 사람, 친구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하는 그런 행동을 한 가해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어도 상관없고 어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다 학교 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학교 폭력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또 돈, 물건과 같은 재산에 피해를 주는 모든 행동들은 다 학교 폭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리고 또 밀치고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욕을 한다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직접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자, 카카오톡 이런 수단을 통해서 하는 것도 다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돈을 빼앗는다거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다거나 그랬는데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내 몸과 마음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모든 행동들을 다 학교 폭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평소와는 달리 잘 웃지 않는다거나 작은 손길에도 크게 놀라고 두려워한다거나 아니면 별거 아닌 일인데도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낸다거나 또 몸에 어떠한 상처 자국이 있거나 잠을 잘 못 자서 계속 피곤해한다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계속 불안해한다거나 아니면 돈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달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평소와 다른 그런 말과 행동을 보인다면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학교에서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아이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소에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많이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구나 이렇게 엄마 아빠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이 있는 친구들은 엄마 아빠 나 이래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맨날 공부만 하라고 그러고 밥 먹으라고 소리 지르고 나한테 관심도 없는 엄마가 왜 갑자기 이렇게 상냥하게 나한테 무슨 일이니 이렇게 하는 거지? 이상한데? 이상해? 싫어? 하면서 혹시라도 엄마에게 대화를 하지 않고 힘든 점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 아이들하고 자주 대화하고 작은 거지만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물어봐주는 정말 하루에 5분만이라도 우리 아이와 함께 마주보고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는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내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평소에 많은 아이들에게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알게 된 즉시 바로 첫 번째로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면 학교폭력 신고 전화 117로 전화를 주시는 건데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폭력,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학대 전담 경찰관이 있듯이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17로 전화해서 이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즉시 학교 전담 경찰관이 어머님과 우리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어떠한 도움을 드릴지 어떠한 피해를 입을지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훈교육지원청 교육청에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장학사님과 또 학교 선생님 그리고 위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같이 다양한 기관에서
우리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 심리 검사, 또 치료와 같은 것들로 통해서 우리 아이의 다친 마음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보훈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위원회에서 피해 아동에 대해서 어떠한 보호 조치를 취할지, 그리고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를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같은 반이라면 학급을 옮길 수 있고, 우리 가해 학생에게 봉사와 또 교육을 통해서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할 수 있고, 전학을 보낼 수 있고요. 정말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면 퇴학 조치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첫 번째, 혼자 참지 말고 반응하는 거,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거.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라지지 않고 폭력이 계속된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학교폭력 신고 전화 117.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상으로가 아니라 어서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서 여러분들과 직접 눈을 보고 대화할 날을 기다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